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사는 가정주부입니다. 대단하게 남을 도우며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폐는 안 끼치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편이고 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등을 지거나 원한을 만들며 살아오진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옛날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 틀어지는 경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12년 차에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고 남편은 시청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일구며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은 착하고 귀여웠고 남편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집에도 잘하고요. 저는 오래전에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았는데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제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집안을 보면 참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보내왔어요. 제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예 모르는 채로요. 저는 우연히 남편이 일하는 시청 근처에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선혜고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한 동네 살았고 고등학교 땐 제법 친했었어요. 대학교 올라가서도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겨서 나중엔 아예 근황도 모르고 지낸 사이였죠. 그동안 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시청 근처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반가웠는데 알고 보니 선혜는 시청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타 지역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정근을 왔다면서요. 저는 남편도 시청에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몹시 오랜만에 만난 친구지만 그렇게라도 보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남편이랑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니까 그 인연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선혜는 외근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고 서로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밥을 한번 먹자고 했고 선혜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만간 연락을 해봐야겠다 하면서도 아이들 육아에 집안일에 또 재취업을 위해 배우는 일 때문에 이래저래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선혜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선혜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고요. 저는 그 친구 연찬날 밖에서 만나게 되었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한잔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선혜는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한 번 했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따로 없고요. 저는 선혜에게 남편은 그때 말한 것처럼 시청에서 근무하고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닌다. 나는 가정주부로 있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들어보니 선혜와 남편은 같은 시청 안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사무실도 다르고요. 결혼해서 애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하며 바쁘게 살아왔는데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수다를 떠니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고 참 좋았습니다. 선혜는 저보고 참 행복해 보이고 얼굴도 편안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고마워. 너는 예전에도 느꼈지만 참 복이 많아. 학교 다닐 때 너 인기 많았잖아. 선생님들도 너 좋아하고. 그랬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그때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도 많았는데 기억 안 나는구나? 저는 그냥 그게 언제적 일이냐며 쑥스럽게 웃었죠. 성실한 남편에 귀여운 아이들까지 참 좋아 보인다. 그냥 아줌마지 뭐. 내가 보기에 네가 훨씬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 공무원이면 여자 직업으론 최고 아니니? 대단하다 너. 그래봤자 결혼도 실패하고 아이도 없는데 뭐. 너는 직업적인 커리어가 좋잖아. 나는 이제 와서 재취업하려고 이것저것 배우러는 다니는데
취업이 잘 될지 모르겠어. 남편 월급도 뻔하고 나도 일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넌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고등학교 때도 그랬잖아. 저는 저를 붙돋아주는 선혜가 참 고맙더라고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그러면서 우리가 연락이 끊긴 일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선혜는 그때 자기가 몸도 안 좋고 개인 사정으로 대학교도 휴학했고 집에서 1년 정도 지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무하고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서 주변 친구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랬나 보다 했습니다. 지금 몸은 어떠냐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만에 수다를 잔뜩 떨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선혜와는 종종 만나게 되었어요. 저처럼 따로 사회생활 하는 거 없이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흔치 않은데 고등학교 때 친구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종종 혼자 사는 선혜를 위해 밑반찬도 해줬고 선혜도 저에게 립스틱이나 커피 쿠폰 등을 한 번씩 보내줬어요. 그렇게 친구와 잘 지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이상하게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안 그러던 사람이 집에서 폰도 너무 자주 보고 퇴근도 늦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폰도 필요할 때 말곤 확인도 잘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쯤엔 누구랑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건지 실실 웃으며 폰에 코를 쳐박고 살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냥 일 때문에 동료랑 얘기하는 거라고 얼버무리고요. 뭔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의 노파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직접 보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원래 시청 내의 직원들이 하는 유기견 봉사 모임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한두 달에 한 번 간다고 했습니다. 그 주말에도 봉사를 갔다 온다고 했고요. 저는 아이들이랑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길이었는데 저 앞에서 남편이 누군가의 차에서 내려서 막 웃으면서 손인사를 하는 겁니다. 누굴까 싶어서 보려고 했는데 밤인데다 다른 차들도 있어서 잘 보진 못했어요. 같이 봉사한 동료가 태워다 준 거겠지만 이상하게 낌새가 안 좋더라고요.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남편은 제가 부르자 불에 데인 것처럼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이상했어요. 봉사 잘 갔다 왔어? 어, 누가 태워줬어? 차에서 내리던데? 아, 동료 직원이 같이 봉사 다니는 애들이랑 아이스크림 사러 갔어? 애들이 먹고 싶대서 피곤하겠네. 너무 피곤하네. 얼른 들어가자. 하지만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딱 봐도 뭔가 저에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콕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뭔가 남편이 달라졌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 폰을 몰래 뒤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눈으로 확인해야 속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가 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길 바랬던 마음이 더 컸죠. 그런데 남편 폰에서 저는 불륜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웬 여자랑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거예요. 둘의 대화는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 여자 프로필 사진도 눌러봤는데 웬 바다 배경 사진만 하나 있고 얼굴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름 부분에는 닉네임도 없이 그냥 하트 하나만 있고요. 내용을 보니 회사에서 보자느니 내일 퇴근 후에 밥 먹으러 가자느니 보고 싶다느니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내 남편도 바람을 피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바람 피는 남자들 많다고 해도 내 남편은 아니겠지라고 믿고 싶은 게 아내들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폰을 확인하면서도 끝까지 아니길 바랬죠. 그런데 믿었던 대가가 이런 배신이라니 눈물만 나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들을 일단 제 폰에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따져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어요.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자는 남편을 깨워서 화를 내고 싶었지만 다시 읽어보니 대화 자체가 좀 두루뭉술한 감이 많았어요. 분명 일상적인 동료와의 대화는 아닌데 직접적인 단어가 잘 없고 빠져나가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이걸 제가 남편에게 따져봤자 친한 동료라느니 장난이라느니 하면서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래야 남편에게도 제대로 따지고 이혼을 하든 용서를 하든 뭐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증거를 찾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이혼 관련 카페 같은 곳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남편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몰래 달아서 따라가 보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일단 몰래 남편 폰에 어플을 깔긴 했어요. 그리고 종종 어플을 켜 위치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남편이 집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찍혔어요. 보니까 그쪽은 술집이나 모텔이 많은 유흥가 쪽이었고 저는 딱 걸렸다 싶어서 아이들은 TV를 보고 있으라 하고 집 밖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택시 잡기도 힘들고 겨우겨우 가봐도 위치가 정확한 게 아니어서 그런지 찾는 게 꽤 어렵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허탈하고 분통 터지고 남편에게 여기 왜 갔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어플의 존재를 남편이 알게 되니 진짜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진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였습니다. 제가 전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서 그 후로는 운전대 잡기가 좀 무서웠거든요. 차는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웬만해선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던 거죠. 어플로 남편 행적이 이상하면 당장 쫓아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서는 잡는 게 영 어렵더라고요. 또 남편의 위치가 바뀌기도 해서 걸어서 일일이 찾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았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선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다고? 정말? 확실해? 그 여자랑 대화 나눈 것도 봤어. 이름이 뭔데? 몰라.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 같은 직장 여자 같기도 하고. 우리 시청에? 어머, 세상에. 선혜는 몹시 놀라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창피하기도 했지만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혜에게 혹시 여건이 되면 도와줄 수 있냐고 했고 선혜는 알겠다며 그리고 자기도 오며 가며 남편을 한 번씩 지켜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꼭 도와주겠다는 선혜를 보니 그렇게 든든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남편도 무슨 낌새를 눈치챈 건지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저나 아이들에게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증거만 잡으면 두고 보자 생각했지만 일단은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속은 시커멓게 변해가는데 겉으론 티를 안 내려고 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동안은 잠잠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 후에 또 낯선 곳을 가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선혜에게 연락했고 선혜는 자기 퇴근했다며 저희 집 앞으로 와줬습니다. 그리고 남편 위치가 찍힌 곳으로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곳은 저번처럼 모텔가가 아니고 무슨 오피스텔이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었어요. 혹시 내연녀의 집인가 싶었고 선혜는 빠르게 달려서 그 건물 앞에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찾으러 그 건물 안으로 쫓아가려 할 때였어요. 그런데 바로 건물 앞에서 남편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그 건물의 전자담배 가게에서 나오다가 저랑 마주쳤거든요. 저를 보고 놀라면서 여긴 어쩐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당황했어요. 남편이 전자담배 가게에서 나오리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집 앞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에 있는 곳까지 사러 오냐고 하니 여기가 종류가 많다고
자기는 원래 여기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길 어떻게 알고 왔느냐며 화가 나서 추궁을 했습니다. 도저히 둘러댈 말이 없던 저는 사실대로 다 말했고요. 당신 요새 행동도 수상하고 저번엔 모텔도 가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왜 자기 폰에 그런 걸 까냐고 난리치면서 그 대화는 그냥 직장 동료랑 한 대화다. 서로 친해서 장난친 거다. 그리고 모텔이 아니라 그 근처 고깃집에 밥 먹으러 간 거라고 자기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저보고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의심이나 하냐면서요. 남편은 그런 일 없다며 더 난리를 쳤지만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믿진 않았어요. 다만 저에게 뚜렷한 증거가 없다 보니 덮어놓고 따질 수가 없었죠. 남편은 당장 자기 폰에서 위치 추적 어플을 지우라고 난리쳤고 저는 결국 남편 보는 앞에서 그 어플을 지우게 됐어요. 여긴 어떻게 왔냐길래 친구 차 탔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택시 타고 왔다고 얼버무렸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냉랭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실망이라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저는 오히려 남편이 너무 뻔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선혜에게 어떻게 됐냐고 연락이 왔고 저는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펄쩍 뛰던데 진짜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했어요. 선혜는 그래도 잘 지켜보라면서 다음에 또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하니 참 힘들더라고요. 증거도 확실하게 잡은 게 없어서 따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남편 말을 믿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에 몰래 남편 폰을 한 번 더 보긴 했는데 대화를 했던 그 내역 자체를 없앴더라고요. 남편을 믿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찜찜함만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진짜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유기견 봉사를 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친정엄마에게 연락해 집에 좀 와서 애들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몰래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차키도 챙기고요. 진짜 유기견 봉사를 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뒤를 살짝 따라가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남편은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 앞으로 웬 차가 멈췄습니다. 같이 봉사 가는 직장 동료의 차인가 했는데 그 차를 제대로 본 순간 저는 좀 벙찌더라고요. 왜냐면 그 차는 선혜의 차였거든요. 선혜는 저에게 남편과 같이 유기견 봉사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남편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시청이 크고 직원이 많다 보니 같은 직장 동료일 뿐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차까지 타고 봉사를 가다뇨. 그 순간 저는 뭔가 기분 나쁜 직감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한시가 급했던 저는 결국 용기를 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저희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려워서 운전하기가 무서웠는데 상황이 너무 급해지니 일단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차가 안 보여서 놓친 건가 했는데 다행히 저희 집 앞이 신호가 엄청 긴 편이라서 선회차가 제일 앞에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몰래 쫓아간다는 것도 너무 긴장되는데 오랜만에 하는 운전이라 더 그렇더라고요. 손에서 땀이 너무 나서 핸들이 미끄러울 정도로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선의 차를 따라갔어요. 선혜는 운전 실력이 좋고 저는 오랜만에 운전인데다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몇 번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놓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해놓고 두 사람이 탄 차가 간 곳은 엉뚱하게도 어떤 식당이었습니다. 선의 차는 식당 안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멀찌감치 정차를 한 채 몸만 내려 지켜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역시나 선혜더라고요.
창피한 건 아는지 둘 다 모자를 쓰고 약간 떨어져서 대화를 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쿵쾅대는 심장을 뒤로 한 채 둘을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마터면 걸릴 뻔했어요. 왜냐면 남편과 선혜가 생각보다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일행이 있는 척하면서 좀 떨어진 빈 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모자를 쓴 채로 웃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당장이라도 가서 여기가 유기견 봉사하는 곳이냐 하고 싶었지만 증거를 잡기 위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죠. 그리고 몰래 두 사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입에 묻었다며 닦아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도 미칠 노릇인데 그 상대가 내 친구, 그것도 얼마 전까지 증거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던 선혜라니요. 분노, 배신감, 황당함, 아니 무섭더라고요. 선혜의 의중이 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요. 두 사람이 식사를 끝내가는 것 같길래 저는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가서 제 차에 올라탔어요. 등이며 손이며 땀이 얼마나 나고 떨리는지 손잡이가 미끄러워서 차 문이 안 열릴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그것들이 나와서 다시 차에 올라타고 출발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향한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10분 정도를 더 가더니 익숙한 듯 모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분노로 이글이글하면서 그 모텔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것들은 모텔 야외 주차장에 주차 후 내려서 함께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더라고요. 저는 제 차는 대충 세워놓고 내리자마자 그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너무 긴장되고 급박해서 동영상은 다 흔들리고 엉망이었지만 나중에 보니 그래도 얼굴은 다 나오긴 했더라고요. 제가 폰을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자 남편도 기함하고 선혜도 얼굴을 막 가렸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자 남편이 폰을 뺏으려고 했고 저는 달려오는 남편 배를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무슨 힘이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분노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자 모텔 사장님까지 쫓아나와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뜯어 말리더군요. 저는 너네 둘 다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고 사장님이 남편을 잡고 있는 틈에 그대로 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손발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서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한 번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헛돌다가 겨우 그곳을 빠져나왔죠. 제가 차로 들이받을 것 같았는지 남편과 선혜도 놀라며 뒤로 피하더라고요. 진짜 무슨 정신이었는지 겨우겨우 집으로 오고 나서야 저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증거를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내가 틀린 것이길 바랬거든요. 남편이 유기견 봉사활동을 가길 바랬고 제가 헛다리를 짚길 바랬는데 결국 남편은 바람을 핀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혜라는 거죠. 저는 두 사람에게 아주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올라가니 아이들은 TV 보고 있고 엄마는 주방에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잠깐 방으로 오시라고 했고 엄마 앞에서 또 펑펑 울면서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엄마는 그것들이 사람이냐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셨고요. 1시간 정도 뒤에 남편이 부랴부랴 쫓아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때리려다가 참았어요. 남편은 잘못했다며 차라리 맞겠다며 때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이혼할 거라고 했죠. 저는 엄마에게 아이들 잠깐만 데리고 나가달라 말씀드렸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죽어도 바람 아니라고 온갖 핑계대면서 우기더니 이게 바람 아니야? 유기견 봉사관대 놓고 모텔? 너 거기서 봉사했니 여태까지? 여보, 진짜 잘못했어. 처음이야, 진짜야. 처음 같은 소리 하네. 너 사람 끝까지 병신 쪼다로 보니? 얼마나 나를 먹같이 여겼으면 마누라 친구랑 바람이 나?
그런데 제 말에 남편도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친구라니. 왜? 또 몰랐다 하려고? 이선혜, 내 고등학교 동창이잖아.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더라고요. 선혜가 당신 친구라고? 난 정말 몰랐어. 그런 말 들은 적도 없어.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웃기고 있네. 진짜야. 정말 몰랐어. 전에 전자담배 가게 앞에서 나 만났을 때 어떻게 알고 왔냐고 했지? 그거 이선혜가 차 태워준 거야. 내가 남편 바람피는 것 같으니 증거 잡게 도와달라니까 걔가 도와준 거라고. 나도 미친년이지. 너랑 바람난 내 연녀한테 그걸 도와달라고 했으니. 남편은 뜨악한 얼굴로 읊조리더라고요. 그럼 그날 나보고 전자담배 가게로 가라고 했던 이유가 뭐? 남편의 말로는 정말 선혜가 제 친구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원래 선혜랑 만나려고 했는데 선혜가 갑자기 못 만난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 건물에 있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을 하나 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필 거라면서요. 남편은 선혜 말대로 그 가게에서 나오다가 저와 마주친 거고요. 결국 저는 친구라고 믿었던 내연녀에게 제가 남편을 미행한다는 걸 말한 셈이고 이선의 그 기집애는 남편이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 거였죠. 제 앞에선 도와주는 척 하면서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바람이고 불륜이고 이런 걸 떠나서 선혜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요. 선혜는 분명 이 남자가 제 남편인 걸 알면서 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처분을 기다리라고 하고 꼴보기 싫으니 시댁에서 지내던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안 나간다고 버티길래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라고 하고 애들한테도 다 말한다고 하니 본인이 일단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선혜에게 연락했어요. 아주 태연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기가 막히다는 표현으로 모자랄 정도로 뻔뻔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할 얘기가 좀 있지? 지금 갈 테니까 시청 앞으로 나와. 지금 바빠. 저는 진짜 열받더라고요. 야, 너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돼? 바빠? 아,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너 일하는 대로 올라갈게. 거기서 얘기하자. 알았어. 나갈게. 저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욕을 하면서 일단 시청 앞 카페에 갔습니다. 제가 가니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물이라도 뿌려주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보다 무서운 거 없다더니 딱 너 같은 애를 두고 하는 말이네. 도대체 왜 그랬어? 왜 굳이 내 남편하고 이런 거야? 네 남편인 줄 알고 그랬던 건 아니야. 뭐가 아냐? 내가 내 남편 이름이며 부서도 얘기해줬는데. 그 전부터 만났어. 유기견 봉사 참여하면서 친해진 거야. 그러면 내 남편인 거 알고부터는? 알고 나서도 계속 만났다는 거잖아. 심지어 같이 증거 잡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거 진짜 생또라이네. 묵묵부답.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뭐가 이렇게 뻔뻔한 건지. 10년 만에 나타나서 고작 한다는 게 남의 남편 뺏고 남의 가정 망가뜨리는 거니? 너 이혼했다고 했지? 너 이혼한 거 사실 바람 펴서 그런 거지? 너 이거 처음 아니지? 제 말에 선혜가 오히려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아니거든? 아니긴 뭐가 아냐. 여기 발령 온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다며. 근데 오자마자 유부남하고 바람을 펴.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제 말에 선혜가 코웃음 치며 그러더군요. 그러는 넌? 내가 뭐? 선혜는 저를 빤히 노려보더니 그러더군요. 너 기억 안 나니? 뭘? 네가 먼저였잖아. 내 남자 뺏은 거. 저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했어요. 너 잠꼬대 하니?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기억 안 나? 대학교 때 나랑 사귀던 남자 이면석 기억나지? 갑자기 선혜의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름조차 희미한 옛날 남자친구였거든요. 누구? 이면석? 대학교 다닐 때 잠깐 만났던 그 남자? 그래.
너한테는 잠깐 만나서 이름도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나 그 남자랑 엄청 진지하게 만났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 그 남자랑 만났었잖아. 내가 헤어지기도 전에. 선혜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갑자기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기억도 잘 안 나는 옛날 일인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가만 생각을 더듬어 보니 제가 잠깐 만났던 남자가 있었어요. 선혜랑 만나다가 헤어진 남자는 맞았고 저 좋다고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친구가 사귀었던 남자여서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나중엔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사귀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선혜도 이미 끝난 사람이고 상관없다고 했었고요. 막상 만나보니 성격도 안 맞아서 오래 사귀지도 않고 헤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젊을 때 했었던 불장난 같은 가벼운 사랑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선혜가 이렇게 기억할 줄은 몰랐죠. 잘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너도 상관없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존심 때문에 그랬지. 사실은 나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너 좋다고 나한테 헤어져 달라더라, 그 사람. 야, 그러면 그 남자한테 따지지. 나한테 왜 이래? 그러니까 네 말은 그 일로 인해서 나한테 복수라도 한다는 거니? 네 상처만 상처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 일로 너무 힘들어서 1년간 휴학까지 했었어.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 남자가 선에 싫다고 찬 거고 저는 두 사람이 끝나고 만난 사이였는데 그걸로 자기 불륜을 덮으려고 이러나요? 저는 얘 진짜 또라이고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싶었습니다. 너 지금 드라마 찍니?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랑하다가 친구한테 남자 뺏긴 비련의 여주인공 같아? 착각하지 마. 너는 그냥 친구 남편하고 불륜질하다가 걸린 쓰레기 같은 불륜녀일 뿐이야. 어디서 가짜는 핑계대고 있어. 그게 그렇게 상처고 괴로웠으면 그때 당시에 나한테 따졌어야지. 이제 와서 상처 핑계로 이런다고? 쇼하지 마.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 상담 후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야 선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지 저에게 전화해서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기에게 상처를 줬었으니 저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상간소송에 휘말리면 위자료는 물론 품위 유지 관련으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되니 엄청 급한가 보더라고요. 선혜는 자기도 반대 소장을 보내긴 했는데 거기에 또 구구절절하게 제가 먼저 자기 남자를 뺏었고 자기는 그걸로 큰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도 적어놨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합리화는 엄청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처음 남편 폰을 보고 어떤 여자와 카톡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했었잖아요. 그 카톡은 선혜의 카톡 사진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카톡 기능 중에 듀얼 프로필이라고 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게끔 설정해 놓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선혜의 프로필이 아니니 당연히 선혜라고는 짐작조차 못했던 거죠. 아주 지능적이고도 꼼꼼하게 불륜을 저질렀더군요. 어쨌든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선혜는 따로 연락을 해서 위자료는 자기가 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취하만 해달라고요. 제가 따질 때 똑같이 상처를 주지 않았냐며 뻔뻔스럽게 나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렇게 비는 꼴이 참 우습더라고요. 취하해주고 위자료를 더 왕창 받아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끝까지 가는 게 맞는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을 두고 이혼소송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아이들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남편에 대한 정도 다 떨어졌거든요. 남편이 제 친구인 줄 알았건 몰랐건 혹은 진짜 제 친구의 복수에 휘말려 들었건 어쨌건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일단은 배우고 있는 일을 마무리해서 재취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땐 정식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거든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매일 빌지만 제 마음이 용서가 될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혼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한다면 남편 쪽에도 똑같이 위자료 소송 걸 거고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다 할 생각이고요.
한창 상간소송 진행 중인데다 이혼소송도 준비 중이라 정신없지만 신의를 저버린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고 제 결심을 확고히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죠. 뭐가 제일 저에게 좋은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그만큼 더 심사숙고해서 제가 제일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기억도 나지 않는 일로 그 친구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 따지고 화냈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미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런 얘기들은 지금의 본인 행동에 대한 합리화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도 제 별 생각 없는 행동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되긴 하네요. 어찌됐건 좋은 쪽으로, 더 이상 제가 힘들지 않은 쪽으로 잘 해결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